대부분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은 생각보다 임신이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너무 심각한 문제, 어떤 분들한테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별거 아니네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전 자라다 류정규고요.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제 아기가 이제 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저랑 같이 밤을 새시면서 같이 고생하셨던 연예네이처 산부인과의 박지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모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런 경우는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은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거는 박지원 원장님이 이 산부인과를 하시고 경영하시고 아니면 진료하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긴 해요. 산부인과 의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중에 특히 상과를 하는 선생님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밤중에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언제 아기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니까. 이제 저랑만 비교해보면 저는 이제 일할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까 이때는 굉장히 힘들겠다 하면서 일을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이때는 쉬겠다에 대한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제 쉬어야지 하시면 다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그렇죠. 직장하고 집하고 가깝게 네, 계시잖아요. 엄청 가깝고 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지 않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옆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네. 없이. 예, 예. 네. 자연 출산은 부부가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출산을 이끌고 이에 필요한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출산 방식입니다. 빠르고 안 아픈 것보다는 느리더라도 아기와 교감하며 부부가 함께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출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만실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네. 분만실의 환경이 그렇게 썩 남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네. 남한테 우리 병원 분만실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의 분만실은 조금 싫다. 그래서 그런 게가 생각의 출발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건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모였었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르바이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분만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에 좀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통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거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으신 분이 그 르바이에 박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구 중에 의료 시스템에 대한 환상 그런 거를 되게 잘 풀어놓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환상이란 게 어떤 걸까요? 보통 이제 마케팅이 되는 것들. 수고스러움을 너무 못 견뎌 하잖아요, 우리가. 못 참잖아요. 이 날짜에 맞춰서 아기를 낳아야지 해서 하는 게 흔히 유도분만. 그 다음에 산모들이 진통을 겪는 것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제왕절개? 아기 낳는 것에서는 그냥 아파하니까 뭐 안 아프게 해주기 위해서 빨리 무통주사. 그리고 아기 낳고 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리 문화가 있으니까 사실 옛날에 조리는 아기랑 엄마를 딱 이렇게 모자동시를 시켜놓고 격리시켜놓고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의 조리는 그것보다는 엄마의 휴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막 이용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좀 있긴 있어요. 알겠어요. 뭔지 알겠어요. 임신 중에는 탈모가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머리숱이 많아져요. 호르몬 때문에 덜 빠지기 때문에 털이 너무 많아져서 산모들이 당황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러면은 그게 임신 후기까지 딱 유지가 되냐?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빠지고 그냥 유지가 되었던 것들이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유지됐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우수수 빠지는데, 그때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많이 빠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덜 빠지고, 많이 빠졌다가도 회복이 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빠졌는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성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임신 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피나나 두타 같은 약들을 다시 한번 먹어보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면은 미녹시딜 같은 약들을 좀 더 먹거나 아니면 바르거나. 치료의 요즘 트렌드의 루틴은 엘크라네를 바르고 머리카락 영양제가 있어요. 판시딜이나 판토가 같은 약들이거든요. 이거를 일단 투하하는 거죠, 몸 안에. 그 다음은 이제 극단적이고 탈모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빠져버린 부분이 있으면 심어야 되거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심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얘기를 많이 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무배란, 뭐 무월경, 보통 이제 초음파상에서 남포의 이상 소견 뭐 그런 것들인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높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높은 정도거든요.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아마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은 머리카락이 빠지냐 그런 것일 텐데,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진짜 거의 없어요. 근데 보통은 털이 남자처럼 많이 난다가 주로 고민이에요. 한 5에서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꽤 흔해요. 그러니까 비율상 뭐 5에서 10% 정도지만 임상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대개는 다 모르고 지날 만큼 그게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 아닌데, 어떤 경우는 진짜 뭐 심한 탈모 그런 거, 뭐 진짜 월경을 막 1년 내내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자궁에 병 생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일부에서 있으니까, 어떤 분들한테 너무 심각한 문제, 어떤 분들한테는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별거 아니네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항상 뵀을 때 인사만 드리고 쭈뼛쭈뼛대는. 그래, 맞아요. 되게 쭈뼛쭈뼛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분만실에서 되게 쭈뼛쭈뼛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시고 막. 네, 원래 성격이에요. 네. 네. 이렇게 뵙고 말씀을 많이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박수 칩시다. 우리 박수 네, 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